철이형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에 왔어요. 도쿄에 오자마자 도쿄역에서 내려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스시 체인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일본 여행 많이 온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거나 최소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시 잔마이라는 스시집에 본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을 단순히 스시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아요. 이곳은 일본 외식업계에서 가장 천재적인 장사 천재가 여러 마케팅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키무라 키요시. 일본에서는 참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고 장사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년 새해가 되면 전 세계 뉴스에 등장합니다. 한국의 뉴스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참치를 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참치 한 마리, 여러분 과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참치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려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참치 한 마리에 50억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참치를 초고가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쪼개서 팝니다. 그게 스시잔마이의 방식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왜 굳이 매년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오늘은 초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브랜드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스시잔마이에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스시잔마이 본점이 있고 여기는 츠키지에 있는 스시잔마이 본점이에요. 세계 최고가 참치의 대부분은 오마산이에요. 오마산, 오마, 일본 최북단 작은 마을, 일본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 끝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오마는 단순한 어촌이 아닙니다. 참치의 성지죠. 왜냐? 이곳 앞바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과 동해가 만나는 스가루 해협, 강한 조류, 빠른 수온 변화, 강한 흐름. 참치는 계속 움직이는 어종이에요. 그 과정에서 근육은 단단해지고 지방은 더 촘촘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맛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마 어부들은 지금도 외줄 낚시를 고집합니다. 한 마리씩 잡아요.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안 돼요. 하지만 품질은 올라가죠. 좋은 물건은 효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최고의 스시집들은 오마 참치를 가장 원합니다. 하지만 희소하죠. 그리고 이거는 은갈치와 먹갈치의 차이라고 보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갈치가 뭐고 먹갈치가 뭐냐? 먹갈치는 똑같은 갈치를 제주도나 이런 데서 그냥 그물로 잡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흠집이 나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맛이 생기고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은갈치는 은빛이 찬란합니다. 보기부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몸값의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뭐 가볍게 그 정도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오마 참치는 결국 전부 다 도쿄로 옵니다. 그 오마 인근의 도시 아오모리, 삿포로, 홋카이도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쪽에서 이 오마 참치를 맛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전부 다 결국에는 이렇게 오마 참치, 고급 참치는 도쿄로 옵니다. 왜냐면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이죠. 도요스 시장, 예전에는 쯔키지 시장이 있던 기능이 지금은 여기 도요스 시장으로 옮겨졌어요. 세계 최대의 수산시장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수산 유통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일본 최고의 생선 가격이 결정됩니다. 특히 언제 제일 비싸지냐, 특히 새해 첫 경매날 이런 어떤 최고가가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일본에는 하스모노라는 문화가 있어요. 첫 번째를 중요하게 생기는 문화입니다. 첫 해돋이, 첫 꿈, 첫 거래, 첫 경매, 첫 사랑, 뭐 그런 개념이죠. 그 첫 참치는 그해 최고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그 상징을 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의미죠. 그리고 그것을 키요시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첫 참치의 가격은 무려 얼마였을 것 같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50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이거는 참치의 가격이 아니에요. 상징의 가격이죠. 어떤 사람이 와도 50억 원의 참치 한 마리에 대략 몇 킬로 정도가 될까요? 뭐 그래봐야 뭐 몇백 킬로 아니겠어요? 그렇게끔 해서 이걸 갖다가 팔아서 남길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치의 가격이 아닌 거죠. 상징의 가격이에요. 일본 최고의 참치, 올해 첫 참치, 그리고 이 참치는 세계 최고가의 참치,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거리가 됩니다. 이 순간 스시잔마이는 또 한 번 브랜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비싼 스시가 맛있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스시를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그 이유는 일본으로 출장도 굉장히 많이 와봤고 먹는 거에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 유명하다는 스시집 다 가봤어요. 스시조 아리아게, 그리고 스시조 아리아게에서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스시집들, 다양한 스시집들 많이 먹어봤고 일본 와서도 상당히 좋은 스시집들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스시가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스시는 결국 원재료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스시 잔마이는 일본에서 가장 좋은 참치를 가장 많이 다루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물량, 엄청난 구매력, 엄청난 유통망, 좋은 재료를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게 가장 강점이에요. 그래서 여긴 최고가 스시집은 아니고 최고로 맛있는 스시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맛있는 체인 스시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좋은 사업은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품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이 스시 잔마이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맛있는 스시들이 많이 있어서 그 메뉴 구성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히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메뉴, 다양한 특선 메뉴, 다양한 세트 메뉴, 다양한 뭐 계절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외에 추가적으로 주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많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바쁜 가게지만 굉장히 친절해요. 바쁘고 잘 돌아가는 가게가 불친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친절한 느낌으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업셀링도 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를 시키게 되면 그 미소 된장국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뭐 좀 조개가 들어가 있는 그 미소 아니면 다양한 미소들을 업셀링을 계속합니다. 오늘 뭐 카니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카니가 미소시루에 들어있다. 기본적인 거에 300엔만 추가하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스시 잔마이는 최고 가격, 최고가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접근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고객이 느낄 수 있어야지 합니다. 제가 먹은 오늘 가격은 약 5,000엔이었어요. 5만 원이 좀 안 되는 비용으로 굉장히 맛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고객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이건 모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고가를 목표로 하면 고객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목표로 하면 고객은 늘어날 수 있죠. 좋은 브랜드는 비싼 브랜드가 아닙니다. 좋은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시잔마이는 그걸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무려 20년이요. 인제 생긴 브랜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꿋꿋이 밑바닥부터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살아남은 거죠. 저는 이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트 구성으로 제가 제 돈 재산, 내 돈 내산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도 많이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스시집 중에 하나고 먹고 나서 만족도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로 가장 캐주얼하게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스시집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글러브를 고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러브를 소개하는 사람이죠.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접근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스시잔마이는 참치만을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브랜드는 결국 제품이 아니라 안목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50억짜리 참치는 하루 만에 사라져요. 하지만 스시잔마이의 좋은 브랜드 그리고 그 뉘앙스, 그 기억은 수십 년을 남깁니다. 그렇게 20년을 남긴 거예요. 오늘 이 한 끼를 먹으면서 느낀 건 단순했습니다. 좋은 브랜드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죠. 오래 살아남은 건 결과입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결국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원재료, 좋은 철학, 좋은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사람들은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를 기억합니다. 스시잔마이는 결국 참치를 팔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참치를 바라보는 기준을 만든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고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남들보다 더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팔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걸 고를 수 있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하는지. 결국 사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국 그걸 왜 나한테 사야 되냐 이거죠. 저 역시 계속 그런 답을 찾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러브, 좋은 브랜드, 좋은 공간, 좋은 사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계속 찾아다닐 겁니다. 병철이 형 채널은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좋은 것을 고르는 기준을 함께 만드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으로 오가면서 브랜드, 장인, 문화, 그리고 사업의 본질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걸 알아보는 눈, 그게 결국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병철이 형이었습니다.